저는 그 철판이나 각종 금속판 만들 때 여러 알갱이들 뭐 철이다 뭐 스테인리스다 뭐 텅스텐 알루미늄 뭐 온갖 종류의 합금들을 만들 때 가루로 먼저 만들어서 균일하게 섞고 그것을 작은 용광로에서 녹이고 그거를 다시 뭐 어떤 실이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균일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제조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가루 형태로 만들 때 가루의 입자를 대중솔에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집어넣었을 때 제품이 좀 더 견고하게 됩니다. 또는 전기가 흐르게끔 전기가 인위적으로 흐르는 전기선을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그 금속 소재 만들 때 서로 콘덴서형 배터리, 태양전지 기술 만들 때 서로 판이 틀린 어떤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죠. 몇 겹이든 간에 이게 얇은 쪽이 태양전지 받을 때는 검은색을 칠하고 얇은 쪽이 이렇게 태양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입자 크기 또는 안호 크기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전기가 흐른다고 전기선이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절여놔주면 콘덴서 배터리 아주 미니 크기로 나눠들으면 다이오드가 됩니다. 트랜지스터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양전지도 될 수 있고 콘덴서 배터리 태양전 이렇게 다 됩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수 소재 금속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기가 전도되지 않아도 전기가 이렇게 전도 목적성으로 안 만들어도 사이즈 알갱이를 틀리게 하는 방식으로 만드셨다. 그럼 제 기술 구조를 신뢰하는 부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은 제가 음극재, 양극재 기술에서도 활성탄의 흑연과 양극재에서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 이 부분들을 알갱이 형태로 리튬조차도 알갱이 형태로 만들 때 가루 형태로 만들 때 그것을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에 대해서 알갱이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는 기술과 또는 그것을 만든 다음에 판을 적층을 하게 될 때 적층의 두께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보다 활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양극재나 음극재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레이저 EUV 장비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조사하는 이런 렌즈 방식도 렌즈 구경을 틀리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보다 강한 열이 서로 열에서 빛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빛이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보다 더 강한 열이 빛이 이제 파동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한 열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 공격 무기를 사용하실 때 또는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가공을 하실 때 또는 EUV 장비에서 하실 때 이런 것은 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명할 때도 자동차 전조등이다, 열차다, 배다, 비행차다 그러면 전조등 가운데에는 전력을 틀리해서 구경을 좀 크게 주고 양쪽 사이드는 빛의 공간,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 가령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전조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작은 사이즈는 여기 수없이 있고요. 가운데라든지 또는 몇 군데 포인트 되는 몇 군데도 이런 방식으로 줄 수 있어요. 이 부분에는 전력을 틀리게 줍니다. 전력을 강하게 주고 여기 공간에 통로를 형성해 주고 이 전력이 멀리 가기 위해서 보좌하는 부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이즈를 놔줍니다. 그러면 조명 방식이 멀리 간다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자잘한 사이즈들을 옆에다 펼치면 넓게도 펼칠 수 있다. 자동차 전조등은 앞으로도 넓게도 봐야 되면서 멀리 본다. 넓게까지 그렇죠. 전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운데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멀리.
사이즈를 틀리게 이렇게 보면 사이즈를 틀리게 하셨죠. 틀리게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의 직진성을 멀리 공격하는 이런 방식의 레이저 방식은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서로 사이즈를 틀린 레이저를 쏘는 구경을 틀리게 해가지고 이것도 서로 각도를 딱 붙여놓으면 그것도 이제 레이저 빛이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레이저가 보다 멀리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레이저가 멀리 가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의 구경의 빛이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파워가 센 레이저의 파동이 파동식의 레이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 무기를 만드시거나 또 레이저 조사하는 방식을 만드셨을 때는 제 기술 EUV 장치에서나 아니면 뭐 레이저로 가공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 레이저를 사용하시는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V 광원, TV 같은 데서 그 광원 빛을 좀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EUV 장비에서 빛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판의 형태로 오목하게 그 조망 냄비 만들 때 이렇게 제가 회전 대리 현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그랗거나 타원형 또는 뭐 오목하게 디자인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수백 가지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수천 가지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전 대리 현상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원형이나 그 타원을 그리고 그래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이런 원형이나 타원을 오목하게 파가지고 이쪽으로 고온 고압에서 빨리 끓을 수 있도록 옆에도 팝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이중 유리 두고 이런 식으로 갖고 이걸 가지고 냉각판을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금속판을 만들어서 냉각판 아니면 방열 소재, 방열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 빛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빛을 갖다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작게든 크게든 아주 미니 크기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또는 거기다가 어떤 EUV 장치에서는 이렇게 약간 볼록한 부분을 몇 군데 추가로 줘가지고 빛을 또 다르게 이렇게 반사하도록 그러한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목과 볼록이 같이 들어가 있는 빛을 갖다 풍성하게 만드는 장치도 있을 수 있다. 빛을 조사할 때 조명이 됐든 레이저 빛이 됐든 이것을 서로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빛을 하나로 융합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셨을 때는 서로 이렇게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도 제가 이렇게 서로 파형이 들리는 묶음 전파를 여러 개를 쏜다.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걸 이렇게 쏜다. 또는 전기 부분에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두께가 틀린 그리고 금속과 구리 금속을 같이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것도 왔다 이렇게 파동식으로 바뀐 게 뭡니까? 강하게 파워가 나타납니다. 빛의 경우에는 강한 열이 발산하겠죠. 좀 떨어뜨려 놓으면 어느 정도 살짝만 거리를 세 줄기를 쐈다고 합시다. 가운데 거는 전력을 많이 주고 옆에 것도 전력을 좀 비슷하게 약간 좀 떨어지게 주지만은 보자하는 형태로 쐈다 그러면 가깝게 붙여놓으면 빛에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융합 현상이 강하게 안쪽으로 모이고 열이 발생을 하면 멀리 갑니다. 그런데 뭐 틀리게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틀린 게 아니라 빛의 빛이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똑같이 만들어도 한쪽에는 세게 전력을 주고 한쪽에는 좀 약하게 준다 그러면 부목 현상면 가운데 쪽으로 전력을 많이 줬다 그러면 또 멀리 갑니다. 이것도 이런 방식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쏠 때 이런 방식으로 빛을 쏜다고 합시다. 그럼 가운데 구경이 이 빛의 구경이 똑같을지라도 이쪽은 전력을 좀 더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 현상을 일으키고 이게 공간에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빛이 퍼지지 않게 하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의 사이즈가 확연하게 틀리죠. 확연하게 두껍게 빗의 구경을 조사했을 때 이것도 옆에는 이렇게 분목 현상, 보자 아주를 갖고 빗을 공간 중에 통로를 형성해서 멀리 갈 수 있게끔 빛이 옆으로 산란되지 않도록 하는 레이저 방식, 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 정도 두께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구경이 쏘는 구경이 똑같은 상태에서 전력만 틀려준 경우고요. 이건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레이저 구경이 틀려요. 가운데가 크고 나머지는 조금 세게. 조명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레이저 공격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전파 방식도 가능하죠. 전파 방식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레이저 레이더 쓸 수 있는 그림이 좀 허접하긴 한데 전파의 파동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옆에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파동을 놔두고 해서 공간의 부목 현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런 영상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사이즈가 똑같은 것을 옆에 양쪽으로 거리를 좀 떨어져야 되겠죠. 서로 이 전파도 서로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현상이 가까이 붙여놓으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전파를 쏘면은 이렇게 분목 현상, 공간 중에 통로를 형성해서 멀리 갈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낭비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전파가 이런 식으로 쏩니다. 이런 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파 방식도 그래서 이게 서로 파형이 똑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음으로 쏘면 굉장히 강한 방식이 된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서로 같은 노맥 4.0이다 그래서 똑같은 굵기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중폭하는 구조하고 똑같죠. 또는 두 개로 감소했을 때 감소하는 구조죠. 4개짜리에서 2개로 감소하면 감소. 이걸 가지고 변압기, 전력을 중폭하고 감소하는 정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이런 식으로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서로 전기선을 두께를 틀리게 만들었을 경우에 노맥 4.0이라 할지라도 틀리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빛이 아니라 전기가 왔다 이런 파동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건 그러면 레이저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래서 레이저도 구경이 틀린 것을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파장식으로 파장식에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은 조명이나 레이저 방식이나 마이크로 전파도 똑같다라는 거죠. 마이크로 전파도 이 부분은 똑같다. 이런 형태의 A사 레이더와 전파 쏘는 방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가지고 여러 겹으로 붙여서 쓰면 똑같은 사이즈의 파형이라 할지라도 강한 멀리 가고요. 틀린 사이즈일 때 했을 때 더 왔다 갔다 파동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간 중에 이게 양쪽은 통로를 형성해 주는 방식이고요. 전파를 사이즈를 틀린 것을 같이 배치해 놨을 때 이것도 서로 강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은 것을 갖다가 내보내는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의 사이즈가 똑같은 전파를 안에 이건 양쪽에 이제 전파, 이것도 전파예요. 전파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통로 형태로 갖고 공간 중에 통로 형태로 만든 이것도 전파를 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떨어졌을 때 공간 중에 통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멀리 간다고 얘기했죠. 사이즈가 똑같은 걸 하셔도 이것도 서로가 영향이 있습니다. 거리를 이제 얼마나 붙여놓느냐. 에 따라서 융합의 정도는 틀립니다. 부부간에 너무 가깝겠지. 너무 가깝겠지. 그 다음부터 단점 이렇게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구리선처럼
이것도 사이즈가 틀린 것을 전파해도 이거는 더 강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식으로 선풍기 날개도 대중소 이렇게 선풍기 날개를 틀리게 해갖고 바람을 조사하면 서로 다른 진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풍랑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선풍기 방식 또는 경우. 그래서 가령 선풍기 하나의 선풍기에 선풍기 회전축에 다른 사이즈의 이런 그 프로펠러, 다른 사이즈의 그 선풍기 날개를 달아놓으면 그것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회전축이지만 그러면 각각 내가 만약에 양옆으로 타워 형식으로 선풍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상중하라고 합시다. 상중하는데 가운데 건 크게 하고 위에 거는 위와 아래 거는 사이즈가 틀리다 그러면 서로 바람이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풍랑 현상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시원한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타워 형식이나 옆으로 퍼지는 식으로 해서 사이즈가 틀린 선풍기의 날개를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날개를 똑같을지라도 여러 개를 배치해서 상중하를 또는 양옆을 동시에 360도를 해줄 수도 있어요. 360도를 선풍기가 이해가 가시려면 타워 형식으로 타워 형식으로 해가지고 선풍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날개가 틀린 것을 사이즈로 해서 다른 진폭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에 서로 융합하고자 하는 성질을 만들어 풍랑 형태로 바꾸는 방식, 이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는 이거는 사이즈를 똑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양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양옆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위아래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도 선풍기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좀 틀리게 했죠. 사이즈 틀린 게 더 강력하다 그러죠. 같은 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풍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나옵니다. 타워 형식으로 세로로 세워놓을 수도 있고 가로로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식으로 해가지고 사이즈를 틀린 날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사이즈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바람의 영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상중하를 동시에 데워서 동시에 온도를 차갑게 함으로 온도가 되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되게 낮아지는 시원한 선풍기가 됩니다. 이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만물은 평균한 원리를 따라서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에어컨에서 서로 간에 영향이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구리방막이나 이렇게 만들 때도 뿌리는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입자 크기로 나노 입자 크기로 된다. 대중소 이렇게 놓으면 에어컨은 서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사이즈를 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강하게 준다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상관관계를 높여서 거기에는 이제 서로 거리라는 것도 존재하고 뭐랄까 각도, 이런 각도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도를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빗을 이렇게 해놓으면 부딪혀가지고 풍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TV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각도를 빗을 부딪히게 만들어갖고 빗을 풍성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A사 레이더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전파를 많이 쓰는 전파포 형식으로 대공방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엇갈리게 서로 부딪히게 만들면 하늘에 인공병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걸 가지고 대공방어 하시거나 지상을 태우거나 거꾸로 하면 비행체에서 이렇게 수많은 드론 숫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인공번개 현상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서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이런 기술은 다 제 기술에 해당한다. 모든 마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에 따라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놨을 때 대중소 또는 두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속 구리판에 금속 알루미늄 태양전지 겸 콘덴서 배터리 할 때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결합해 놨을 때 이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입자 크기로나 나노 크기로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금속 소재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연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전기선이 되고 전기가 흐르고 절연을 하면 금속 배터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걸로 이제 전원 공급기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게 전선을 공급을 전력의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갖고 파워를 조절하는 화목난로의 펠렛을 적게 넣으면 그럼 많이 탑니까?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전력의 양을 전기선의 굵기나 또는 전기선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전기선의 개수라는 거 늘려가지고 파워를 증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를 할 때 병렬과 증렬을 같이 쓰자. 파워를 높일 때가 있으니 병렬 방식을 같이 써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게 8개로 분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개에서 들어오는 전기하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전기하고 똑같냐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려서 파워를 낼 때는 여러 개의 전지에서 병렬 방식으로 들어오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사기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 그 두 군데서 들어오게 100씩 전기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직렬 방식으로 했을 때 100이 들어오는데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된다면 100이죠. 100이 두 군데서 출발해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된다. 그것도 역시 100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기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죠. 두 군데서 들어오면 어떻게 200이지 100이냐. 수용 구조에 있어서 수용 구조를 100으로 만들어 갖고 병렬도 직렬과 똑같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를 그럼 전선을 2개로 만들어라. 이거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전선의 굵기를 두껍게 수용 구조를 만들어라. 자동차가 그렇죠. 리튬이온 배터리는 앞쪽을 만들어서도 제가 직렬과 병렬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 다음에 제가 리튬 배터리 때 충방전을 각각 전원 공급기를 따로 두고 여기 리튬이온 배터리 8개는 몇 개로 분할해 가지고 각각 충방전에는 얼마나 빨라지겠냐라는 거죠. 그죠. 파워도 선택적으로 2개를 결합해서 파워를 냈을 때 3개를 결합, 1개에서 나오는 거하고 2개, 3개에서 나오는 파워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틀리지. 이거 갖고 속도를 조절한다 그랬죠.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을 가지고 가령 로맥스 제가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로맥스 4.0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하나잖아요. 인적으로 전선 하나짜리를 이렇게 2개로 만들어 가지고 전력만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그렇죠. 전력만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게 파워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전기선 이거를 똑같은 굵기라면 4개로 증폭시켜주면 더 파워업이 돼. 이거 갖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지. 4개로 했다가 3개로 4개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전력만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수용 구조가 여기서 이거 여기 2개의 선을 200인데 얘는 100밖에 공급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100을 더 끌어와서 이렇게 해서 200을 합해줘요.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두 군데니까 여기는 한 개지만 200짜리를 2개를 만들어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그 창고에서 100백이 출발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수용하는 구조가 100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이거를 병렬 방식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수용을 200개 와도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100씩이라고 합시다. 각 전지에서 300개 와도 수용할 수 있으면 하나 더 늘리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을 두꺼운 굵기라 똑같은 굵기라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변압기 만들면
압을 전력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켜 이걸로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은 제기술 구조다. 아니면 전선을 두껍게 이런 식으로 두껍게 처리를 해가지고 수용 구조를 만들든지. 다만 8차선에 있어서 도로가 넓다 그랬어요. 두꺼운 부분은 그렇죠. 그게 좀 무질서하게 된다니까요. 8차선 이렇게 그려주는 거하고 그 선을 그려주는 거하고 8차선이라 할지라도 그냥 도로만 넓고 사방대 제멋대로 오게 하면 그렇죠. 효율이 확 떨어지죠. 사고도 많이 나고. 네, 그런 방식. 그래서 이게 똑같은 굵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를 이렇게 어떻게 늘리는 방식 또는 감소하는 방식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파워를 조절하시는 게 전기차에서도 변속기 없애버리고 할 수도 있고요. 전력 양을 통제해서 아니면 전기차에서도 그렇고 뭡니까 로봇8 산업 공작기계 앞으로 로봇 분야 모든 그 자동차 비행체 전원 공급하는데 산업 간에 전원 공급하는데 이렇게 전력선의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전력선에 똑같은 굵기를 하면 숫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했다가 줄였다가 이러면 이렇게 중폭 감압이 돼. 이걸로 이제 변압기 만들면 제기술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산업기계는 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 기술 구조는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